퇴집을 알아보는데 물건이 없어요. 다들 대출 끼고 사야 되는데. 진짜 완전 부자들만 더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주택 투기 소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필요한 상황이 되면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초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시작된 지 벌써 이틀째입니다. 여전히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극비리에 그것도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 사상 초유의 대출 규제,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상황이 되면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조 실장 얘기는 조금 있다가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 정철주 평론가님 네. 그죠? 어제 이 사상 초유의 사상 최고 수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을 때 강남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네. 오늘부터 나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30대는 청약 가점도 없고 청약도 못 받는데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사라지는 거 아닌가 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가 좀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데요. 어제 나온 이제 대출 규제를 보면 현재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지는 이런 규제 측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억 이상은 대출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15억 이상 집을 사든지 팔든지는 상관하지 않겠다. 예. 9억 이상은 대출 규제거든요. 근데 9억, 10억도 역시 나름 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자산가가 살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TV 40%니까 나름대로 바뀐 거 없지 않느냐, 사고 팔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도 놀란 것이 어제 저 정책에 오늘 아침에 가장 많이 광분하고 화를 냈던 세대가 40대, 50대도 아니라 30대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30대는 돈도 많이 모은 것들이 없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15억 이상 대출만 막은 거야. 30대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장하성 주중대사가 한때 TV에 나와서 모두가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지금 30대, 40대 초반은 강남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의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구를 무시한 채 9억 이하는 40%를 열어놨기 때문에 30대에는 해당이 안 돼라고 변을 내놓겠지만 막상 오늘 정책에 30대는 나는 이제 죽었다 깨라도 강남 못 들어간다라는 그 자괴감이 나오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재 정부와 국민 간의 어떤 하나의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보도에 따르면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신혼부부 때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돈을 동원할 수 있느냐에 이 30대 인상 경로가 바뀐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30대는 청약도 안 되는데 대출을 어쨌든 많이 끌어모아서 집을 살려고 했는데 그 사다리마저 끊어졌기 때문에 좀 더 분노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서울 10월 달 통계인데요. 서울의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연령대가 어디냐? 기존의 전통의 1위였던 40대, 50대도 아니라 30대가 1위를 차지했거든요. 30대가 대략 산 가격대를 봤더니 5억 6천에서 5억 8천. 빚을 한 3억 정도를 쥐고 지금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랄만 충격적인 일이 30대가 3억의 빚을 주고도 지금 부동산을 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들의 생각을 좀 물어보면 자기 선배들을 보니까 집은 있으면 계속 오르니까 일단은 요 집에 갔다가 그 집이 오르면 팔고 또 대출 받아서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 우리가 또 이 30대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30대들이 회사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선배들 임원급이겠죠. 월급도 많이 받고 연봉도 높은데 집이 그냥 최근에 2년 만에 집 한 채에 있는 게 5, 6억씩 자산 가치가 늘어나니까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 30대가 요즘에 30대들 똑똑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뛰어든 건데
그 뛰어드는 상황에서 이제 또 이런 9억대, 15억대라는 큰 틀에서의 구간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뭐 금수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자세감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다소 급하게 만든 이 대책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은행 창구에는 의문과 불만이 빗발쳤습니다. 이번 주에 매매 계약을 앞두신 분들이 대출 조건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새 집을 알아보는데 물건이 없어요. 망설이는 과정에서 이 대책이 나오니까 이분들은 집을 못 사는 거죠. 다들 대출 끼고 사야 되는데. 진짜 완전 부자들만 더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뭔가 일반 사람들은 더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 여러 가지 시장의 반응인데 정철식 평론가님 하나 더 있어요. 아까 30대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봤다면 네. 1주택자 그러니까 자기는 투기 소유가 아니고 이 집에서 살 건데도 그 집값이 좀 비싸다는 이유로 앞으로 꽤 많은 세금을 물게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조금 아쉬웠던 게 정말 강력하게 죄려고 종부세율도 인상을 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 1주택자는 일단 그대로 두고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율을 더 올렸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집값이 10억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과세 표준은 6억 8천 정도가 공시가격이 매겨집니다. 맞아요. 이거를 예. 최대한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인데 우리가 집을 갖고 있었을 때 내는 세금, 보유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와 고가주택에 매겨지는 종부세 두 개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투기꾼도 아니고 뭐 또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면 보유세 중에서 재산세가 오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커버를 하고 굳이 종부세율까지 1주택자를 올렸어야 되느냐. 정말 부동산을 잡고 싶었다면 차라리 2주택자 이상을 더 강력하게 올려서 여기에 매물을 끌어내려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안타까운 목소리가 나오는데 근데 왜 그랬나 좀 생각해 보니까 정부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다른 집은 다 팔고 막 강남에 막 20억, 30억짜리 한 채 샀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출 많이 받아서요. 예, 그러니까 그들까지도 다 잡으려고 그 1주택자의 이번에 종부세 세율까지 올리면서 그렇네요. 굳이 안 들어도 될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들었을까? 차라리 더 2주택자, 3주택자를 더 강력하게 했었으면 그게 집값 잡는데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선부처에서는 자체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이 고강도 정책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의 기억 때문입니다. 이제 상한제를 통해서 재건축 아파트의 그 분양가가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되고 어느 지역을 지정할지 언제 지정할지는 시장 상황을 이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기재부와 경제부총리하고 국토부끼리의 이제 불협화음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이 좀 많이 주목이 돼서 설익은 정책 아니었냐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청와대가 그래서 결국 나선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진짜 예리한 칼이고요. 부동산 규제 중에 뭐 탑3 안에 드는 강력한 것이었는데 그 칼을 헛휘둘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김현미 장관이 뭐 전체 다 지정하고 뭐 관리처분 인가 받은 곳까지도 완전히 다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홍남기 부총리가 나와서 그건 아닌데 뭐 1단계, 2단계라고 말을 흐리다가 결과적으로 세 번째 나왔을 때는 뭐 동으로 짧게 지정하고 실질적으로 관리처분 인가 받은 데는 처음 말과 다르게 또 6개월간 유예를 주고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김상조 실장이 뭐 완전히 단독적으로 했다라는 이유가 실은 저런 불협화음이 또 나오면서 뭐 약간 또 이번에 나온 정책도 흐려질까봐 단독적으로 청와대가 깃발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추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김상조 실장은 왜 대출 금지를 짰을까? 김상조 실장이 부동산 정책에 키를 진 이유는 뭐 이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관료 불신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 관리라는 말을 덜 듣는데요. 이런 거는 제가 다 그건 해줬어요. 진짜 저도 이게 2년 전적으로 김현미 장관은 한 달 안에 지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잠깐만 끼고는 엉뚱한 짓을
당시 뭐 여당 대표와 청와대 인사들 간의 사적인 말이 이제 카메라를 타고 나오면서 뭐 관료불신 아니냐, 청와대 고질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김상조 실장이 부동산 정책의 키를 잡은 이유도 이 관료불신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오늘부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8번 그 정책을 발표했는데 집값을 잡지 못했죠. 근데 아까 그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잠깐 얘기하는 데서 나왔지만,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관료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조금 그 보수화됐다. 그래서 강력한 대응책을 못 내기 때문에 아예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내겠다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그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그 강력한 대책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크게 역행하는 정책은 어차피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거든요. 당장 지금 뭐 김상조 정책실장 주도로 해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죠. 대출 규제하고 보유세 인상하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위헌 시비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재산권 침해다. 주택 가진 사람들의 그 주택 담보 대출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어떤 그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고, 또 은행도 영업을 할 권리가 있는데 은행의 영업권까지 그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15억 원이라는 그 임의의 숫자가 왜 나왔냐. 그게 그 15억 원 이상 주택자 그 이하의 어떤 그 형평에 맞는 거냐, 형평성이 양쪽에.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데, 예. 아까 우리 전문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1가구 1주택까지 이렇게 가혹하게 세금을 걷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래서 지금 헌법소원까지 그 제기가 되고 시장이 굉장히 그 역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역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청와대가 이니셔티브를 지더라도 전문 공무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정책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김상조 실장이 직접 설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그런데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여당 내부에서도 좀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문제는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건데, 오늘 있었던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나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정부가 아예 불살라버렸다고 지금 30대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이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 쇼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 시내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실수요자 주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정대 국장, 여당 내부에서도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과도하게 쓰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모르겠어요. 당정이 좀 협의가 좀 덜 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얘기는 그거잖아요. 실수요자, 즉 다시 말해서 대출까지 끼고라도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를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하면은 이거 오히려 선거에 악영향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전격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 언론에서, 특히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보도하는 경향하고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무려 전국의 땅값이 2,000조가 올랐습니다.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보도. 그리고 그 중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1%가 1인당 얻은 이득이요, 49억 원에 해당합니다. 매년 25억 원씩 이득을 본 셈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주택 가격 얼마 올랐습니까? 무려 4억이 서울에서는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10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2년 동안에. 서울에 집 가진 사람은요, 40% 약간 넘습니다. 60% 가까이는 아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4억 오르고, 그 다음에 강남에서는 10억 가까이 올랐는데, 이건 누구의 이득입니까? 집 가진 사람들에만 이익이 있습니다. 지금 전세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월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 대출 규제뿐만 아니고 소유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강력한 대책을 그렇죠. 내야 된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 이러죠. 이걸 뭐라고 해요? 경자유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집 가진 사람만, 집에 직접 사는 사람은 집을 가져야 된다.
저는 제가 이거 사자성어로 만들었는데요. 바로 주자유택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집을 가져야 된다. 예. 그러지 않은 건 집을 갖지 못하게 하는 원칙을 세우고 앞으로 2주택, 3주택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다 많은 규제가 있을 때만이 이 집값이 잡히는 것이지 단순히 대출만 막는다고 해서 이 집값이 저는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8번, 알겠습니다. 지금은 18번 동안 했는데도 안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분석과 예상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김상조 실장이 설계했다고 알려진 이번에 사상 초유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얘기 저희가 오늘 얘기 정리를 해봤습니다.